안녕하세요. 나라 생유산균 세븐데이즈를 오늘 출시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라라 세븐데이즈 생유산균이 다른 유산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우리가 장 건강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탄수화물과 포도당과 유산균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포도당, 유당하고 단백질 분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패시키지 않고 인체에 유익한 세균들입니다. 유산균이라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말하며 주로 젖산균이나 비피드스균을 말합니다. 역할은 장의 활동과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산균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흡수를 증가시키는 거고, 포도당은 유산을 생성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장내에서 인체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지 않고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유익한 작용을 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약 한 100조 이상의 장내에 세균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소장, 말단에서 대장 그 사이에 있고, 무게는 거의 한 1kg에서 한 1.5kg 정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우리가 먹고 장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유익한,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면역 기능들이 장에서 다 되고 영양소도 장에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유익한 균은 우리 몸에 85% 정도의 유익한 균이 있어야 되고, 유해한 균도 한 15% 정도 있어야 밸런스가 맞아지는 겁니다. 유해한 균들은 대사 과정 중에서 독소를 생성시키고 장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산균의 주요 핵심적인 효능이 뭔가 하면은, 보통 유산균 하면은 정장이다 이렇게 대변 이렇게 하는데, 첫째 사실은 보면은 변이 잘 나오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도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소화 흡수를 도우는 거는 몸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영양소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게 유산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변의 정상화, 장내 독소 제거시켜주고 장내 연동 운동을 시키고 정장작용을 한다. 이거는 거의 대표적인 유산균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항암, 항노화 작용, 항산화 작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장내에서 독소가 발생되면은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이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활성산소를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면역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한 80% 정도가 면역력을 장에서 다 발생시키니까 면역 담당 세포의 분열 및 중식을 촉진시키고 아토피나 알레르기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DNA, RNA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식품 보존선 향상이라 해가지고 품질 향상, 비타민과 기량 물질들을 생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에서 스테롤 물질을 성장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유산균을 우리가 인간들이 이용하는 거는 이 미생물이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 유산균을 미생물을 이용하게 된 것은 발효 제품, 유제품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구르트 같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할 때는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잘 된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미생물이 먼저 하면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흡수율.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하는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장류, 주류, 김치, 요새 김치 유산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통 식품이 좋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미생물들을 해가지고 유산균, 미생물들이 좋은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성시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19 지금 현재 코로나 19 이거 문제인데 이게 잘 견디내고 하는 거는 김치 유산균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게 전통 발효식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은 가축 사료도 엄청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고 나면은 변 색깔이 굉장히 황금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변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가축 사료에 이걸 첨가하면은 가축들의 이 건강해지고 변의 냄새도 없어지고 가스라든지 이런 게 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유익한 이 유산균을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은 파스테르 여러분 아시죠? 파스테르 우유 하는데 거기 프랑스에 있는 미생물 학자가 이 미생물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파스테르를 하고 우리가 이 유산균을 우리 몸에 있는 걸 보통 보면은 종류가 많습니다. 40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도 보통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뭔가 하면은 300에서 400 종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에서 400 종류의 이 유산균들을 우리가 다 활용하고 먹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20여 가지 정도면은 우리가 발효 산업에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고 이 어떤 유산균을 무조건 이거 산업화 시키고 어떤 해가지고 먹고 이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고 안전하고 알려진 것은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치니코프 아시죠? 메치니코프 그것도 발효의 과학적인 입증을 한 사람이 메치니코프 박사인데 이 러시아 생물학자인데 이 불가리아 지방에 가가지고 이래 가니까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이 장수촌이 불가리아에 있는데 그 장수촌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해보니까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른 지역하고 거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비슷한데 그 불가리아 지방 사람들은 그 발효된 발효유를 많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해가 메치니코프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장수하는 거는 이 유익한 균을 먹으면은 장수하고 한다. 그래서 메치니코프 박사가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생물 유산균의 자인데 식품의 미생물 종류는 뭔가 하면은 곰팡이 종류가 있죠. 포자가 작아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특히 또 잘 아시는 효모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맥주 효모도 있고 그 다음에 빵 효모도 있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알코올이 발라서 생기는 거품 이런 거 네덜란드어로 이제 게스트 해가지고 단세포로 생육하는 잔황균류입니다. 그리고 세균 우리가 하는 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해요. 세균 원핵세포고 분열법에 정식하는 단세포고 곰팡이나 효모에 비해 굉장히 이거는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 바이러스 19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어떤 뭐 치료약도 잘 안 나오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계속 뭐 어떤 그 생물이고 뭐 이런 것들은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니까 사실 계속 이렇게 변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 뭐 새로운 또 이 바이러스 막 하고 있는데 또 변종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항생제라든지 뭘 이렇게 하면은 딱 빨리 이거는 싹 자기가 바꿔가지고 몸을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하고 바이러스는 계속 이 인류가 있는 한 계속 서로 싸워가야 되겠죠. 예. 버섯 보통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미생물입니다. 버섯도 사실은 이게 미생물이고 조류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바다에 있는 그 조류는 해조류라 하고 물에 하는 거는 담수류라 하는데 세포에는 염력체를 가지고 있고 광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새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 건강의 메커니즘은 어떤 것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젖산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성화된 것은 산성화된 것은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유익균을 정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유익균은 크기에 따라서 이게 뭐 효모균, 박테리아균 이렇게 하는데 박테리아균은 소장 당화균이라 해가지고 소장 상부에 주로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소장 하부에 있고 낙상균은 대장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먹고 장기간 복용을 해도 절대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 유산균의 몸에 작용도 잘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걸 하면서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누구나 어린애들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거는 뭐 어떤 걸 해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 뭐 혹시나 이거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없나 하는 이거는 뭐 많이 먹으면 그냥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설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 이 프로바이오틱스면 유산균입니다. 도움이 된 효능은 뭐 아시다시피 장 기능 개선이고 장내 유산, 지방산, 초산을 생성시켜 가지고 설사나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 장내 유산이나 초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면역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면역력 향상하는 건 우리 몸에서 인터페론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페론은 병원균하고 인식해가지고 대식 세포가 돼가지고 그걸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내 유해균을 감지해가지고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해시키는 역할하고 특히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뭔가 하면은 요새 비만도 질병입니다. 비만. 굉장히 다이어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체중 감소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세포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원하고 혈액 속에 혈당이 세포소로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거지 않 겁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은 자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이 물질이 잘 분비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문을 이래 열 때는 잘 열리지 않는다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고 문을 그냥 손만 탁 대도 착 열리면은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 열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제2형 당뇨병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면은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계속 쌓이게 되면 혈당이 수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각종 대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 보통 우리가 체중 감소, 비만 뭐 이런 원인이 뭔가 하면은 현대 생활에 운동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비만,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 못 먹어가지고 이래 어떤 뭐 질병이 생겼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때문에 이는 원인 당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에는 당뇨하면은 뭐 5, 60대 뭐 이래가 했는데 지금은 3, 40대에도 당뇨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뭐 800만 명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뇨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앉아가지고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뭐 의자에 앉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런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안 합니다만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이 당뇨병을 만드는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 이야기하니까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더 높이고, 우리가 비만이라 하는 기준을 뭔가 남자들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허리 둘레가 날씬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여성들은 80cm 정도, 그 다음에 남성들은 90 넘으면은 전부 다 복부 비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 개선해 가지고 유기산이나 요산이 체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태아 건강 효과. 임신 중에도 태아의 요새 이 아토피 환자들이 많죠. 애들이 아토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을 먹어주면은 이 피부병, 아토피 발병률을 낮춘다고 하고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병도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내 비타민 안정화, 비타민군 합성 및 체내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제품 선택 기준을 뭔가 하면 1억 CF, 여기는 단위입니다. 100억 마리, 뭐 10억 마리, 1억 마리 뭐 이렇게 했는데 100억 아유 이는 1에서 100억 마리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는 유산균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또는 한 2시간 정도 공복에 하면은 왜 공복에 먹으러 가면 같이 음식물을 먹을 때는 가면은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산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유산균들이 위산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2시간 공복 때 먹으면은 위산이 분비 안 될 때 하면은 장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먹을 때는 물은 미지근한 물,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물을 하고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는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 하고 먹으면 좋고, 육류나 인스턴트 식품은 섭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먹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몸에 장에 머무는 기간은 얼마인가 하면은 섭취 후에 약 한 2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하는 거는 사람마다 뭐 장내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먹어가지고 맞는 거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 이야기하다 보면
프리바이오틱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프리바이오틱스는 뭔가 하면은 유산균의 먹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의 이제 장점이 뭔가 하면은 프리바이오틱스도 결국은 장내에 활동하는 거는 뭔가 소화 흡수, 이건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도 위 12장에서 하는데 발효, 대장, 흡기성에 의하고 올리고당은 단일 지방산입니다. 단일 지방산이고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아 정식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일 지방산. 그리고 장내 점막을 면역 조절 물질을 생성시가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성 자극시 가지고 장내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과일 및 채소, 식이섬유, 양배추나 고구마, 미역, 바나나, 샐러리 등이 마늘, 아스카 등에 많이 들어있고 미숫가루 같은 유산균 몸속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또 신바이오틱스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건 뭔가 하면은 유산균하고 플러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배양이 되면은 유익한 균이 10배 이상 더 증식을 합니다. 우리 라라 셰본데이즈 생유산균은 그런 이치로 유산균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배합 같이 해놨는 좀 특이한 제품입니다. 섭취량은 하루에 2g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장 건강, 소화 개선, 그 다음에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심장 질환을 감소시키고 변비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그 면역력 강화에 도움.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균형 조절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알레르기 억제 셰프에도 효과가 있고 장질환 개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제품보다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는 한방 유산균 특허를 얻어나는 이걸 뭔가 하면은 일반 유산균에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혼합해 가지고 면역력 증진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 유산균을 이 특허입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은 한방 유산균을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산균 한방 유산균을 한 특허는 저희들 것이 유능합니다. 물론 요구르트 제조 방법이라든지 대추, 녹용, 축출 이런 특허는 있는데 함약제를 축출물을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조 방법은 유일한 여기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유산은 발효 물질로 해가지고 한약의 유효 물질을 함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풋사과 축출물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풋사과 축출물도 이 라라 셰본데이즈 생유산균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특허를 넣어놨는데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얼마 있으면 특허 나오겠죠. 그러면 하면 되는데 특허 출원했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한방 유산균은 뭔가 하면은 체중 감량에 특히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풋사과 축출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통 발효마항은 유산균 효과는 발효마항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뭔가 하면 우리가 한약재 이런 유산균들은 김치 유산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체중 감량이나 지질 대사 개선을 해가지고 중상 지방을 저하시키고 그 중추신계 흥분이라는 부작용을 저하시키는 작용. 그 다음에 발효황년, 김치 유산균 독소, 엔도 저감, 장내 미생물 균층을 개선시킨다. 그래서 이 라라 생유산균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한방을 이용한 한약재를 이용한 유산균을 축출한 일반 유산균에다가 한방 유산균을 더 첨가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100억 마리 정도의 하는 유산균을 첨가 그 균주를 사용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유산균보다 차별화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 유산균은 금방 먹어보면은 효과가 빨리 나지 않습니까? 다른 그 제품보다는 먹고 나면은 뭐 오늘 하루 먹으면 내일 아침에 이제 변 색깔이 변화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장에 뭐 이런 가스를 찬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음식물이 잘 흡수되는 걸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은 그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은 그렇게 우리 몸에 유익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은 유일한 대한민국에서는 한방 축출물 유산균으로서 했는 특허 제품이라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